쉽게 말해서 이재명부터 혁신을 해야죠. 대가리부터 혁신을 해야지, 혁신이라는 건.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주 일주일 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1부는 이제 토요일날 2시에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2부는 이제 화요일날 2시에 아마 방송이 될 거예요. 많이 구독하시고 많이 봐주시고요. 오늘은 이제 사고뭉치 혁신위원장 김은경, 그 다음에 양이원영. 너무 현재 TV에서 방송을 듣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떤 사주인가. 근데 또 전주에 제가 이제 목에 해당하는 그림을 그리는 실전풀이 강의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화에 해당하는 실전풀이로 해서 이제 강의를 해드렸고, 토까지 해드렸는데, 그때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물로 이제 태어난 날이 일간이 물일 때 그림으로 그리는 사주풀이를 제가 못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일 때 우연치 않게 양이원영이 일간이 물이고, 그 다음에 이제 김은경이가 예를 들어서 일간이 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신강 신약에 대해서 그림을 이제 그리는 방법을 실전으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어떤 정치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어떤 좌파들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국민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왜 검찰총장 출신의 윤 대통령님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뽑았는지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한 5년을 살면서 지금 미래 얘기를 하잖아요. 뭐 미래 세대, 김은경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살 미래 세대들이 투표권을 많이 가져야 되고,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투표권을 뭐 제한하는 게 그까지만 하면 되는데 합리적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합리적인 거. 이게 뭐가 합리적인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뭐가 합리적인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나오더라고요. 또 양이원영은 또 동조까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쉽게 말해서 얼마 곧 돌아가실 분들인데 미래 세대를 위해서 투표를 좀 안 하는 건 옳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는데, 참이 철이 없는 건지 이 머리에 좀 뭐가 적어된 건지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얻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책을 남아수고 오고수라 해서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책을 본다는 거는 지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지혜를 얻는 거, 경험 철학을 얻는 게 어떤, 그러니까 똑같은 책을 보더라도 이 명리학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제가 옛날 제자들이 이렇게 가르칠 때 보면 똑같이 제가 어떤 책을 보고 공부를 시켜도 다 틀려요. 이해하는 강도가. 그러니까 어떤 그 지식을 통해서, 옛날 맹자가 한 얘기가 있어요. 어느 정도 지식을 습득하면 책을 다 태워버려라. 그 뜻은 뭐냐면, 너무 지식에 얽매이면 지혜를 얻을 수가 없다. 근데 그게 나이가 들어야 하지만이 세월의 연륜이라는 게, 세월의 어떤 지혜라는 게 있어요. 그걸 모르고 막 지 맘대로 막 떠들어대는데, 이제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 때 우리나라 빚이 400조가 늘었어요. 뭐 국채를 발행하고 막 이랬고 400조가, 그것만 하나 400조를 늘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걸 갚아야 할까요? 아니면 지금 촬영하시는 20대 30대 애들이 갚아야 될까요? 미래 세대를 생각한다 그러면 나라에 빚을 지지 말았어야죠. 국민 의료보험, 그 박근혜 때 많이, 박근혜 정부 때 많이 의료보험 적립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 다 고갈났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막 MRI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막 무료로 막 그냥 광만하게 운영을 해가지고 지금 돈이 났어요. 의료보험에. 국민연금도 이제 2050년이면 다 동난다 그래. 쉽게 말해서 정권을 운영한 게 미래 세대를 위한 건지, 그거를 묻고 싶어요. 그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젊은 애들이 투표권을 많이 주고, 19살들한테도 지금 투표권을 줬는데 19살 애들이 세금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20, 30대 애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고 생각은 안 해요. 지금은 가장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5, 6, 70대가 가장, 5, 6, 70대가 세금을 가장 많이, 왜냐면 집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또 집값이 워낙 문재인 때 또 워낙 올려놔서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대체로 5, 6, 70, 4, 5, 6, 70대일 거예요 아마. 근데 합리적으로 따지게 되면 쉽게 말해서 국회의원이라는 게 뭐예요? 정부를 운영하는 공무원들, 대통령 다 세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국회의원들 세비도 받고, 그 국회의원들 하는 일은 쉽게 말해서 어떤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돈을 잘 벌게 해주고, 국민들이 삶이 좀 질이 있게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이 돈을 잘 쓰나 못 쓰나 국민들이 감시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준 돈 가지고 나라 운영을 잘하는, 이 법도 만들고 나라 운영을 잘하게끔 잘 쓰느냐, 제일 관심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에요. 19살 애가 세금 내는 거 감시하겠어요? 세금 내는 관심이 있겠어요?
20살 애들이 세금 내는 거 그럴 것 같으면 세금 많이 내는 사람들이 투표권을 더 줘야 돼요. 그게 합리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더 합리적인 거예요. 미국을 보면 알잖아요. 노예시대 때 흑인들 선거권 안 줬어요. 여자들 선거권 안 줬어. 돈 없는 사람 선거권 안 줬어요. 진짜로. 돈 있는 백인들만 선거권을 줬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100년, 미국은 한 200년, 이 민주주의가 한 200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게 변천하면서 지금의 민주주의 선거 제도가 확립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다 무시하고 뭐 연령대에 따라서 차등으로 뭐 선거권을 표를 주는 게 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 이 얘기만 안 했으면 왜 그러냐면 이제 나중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헌법에 따라서 1인 1투표제니까 바꿀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했지만 그 생각 자체가 그 머릿속에 있는 생각 자체가 합리적인 젊은 사람들한테 투표를 많이 주고 나이 든 사람한테 투표를 안 준다는 게 본인이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잘못된 거야.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어떤 사주냐면은 금수상관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 금수상관격들이 제가 사주를 많이 봐서 아는데 약간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거는 절대 안 바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 밝혀졌어. 이게 나쁜 거다 하고 밝혀졌는데도 절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게 금수상관격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런 금수상관격에 있는 여자들하고 사는 남편들은 굉장히 피곤해요. 그리고 끝까지 이겨야 돼. 이겨야지 끝나요. 이기지 않으면 계속 그거 갖고 물고 늘어지는 게 이 금수상관격의 특징이에요. 그게 김은경의 사주예요. 그러다가 이제 상대방이 솔직하게 인정하고 미안합니다 이러면 또 뒤끝은 없는 게 또 이 금수상관격의 특징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돼요. 왜? 또 뭐 춘천 가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제가 정치 언어를 잘 몰라서 정치를 제가 잘 몰라서 어르신들한테 노여움을 샀다 하고 유감입니다. 원래 이 금수상관격 때는 잘못했다는 소리 안 해. 유감입니다. 이렇게 유감입니다. 근데 정치를 모르면 집구석에서 애나 키우지 왜 뭐 혁신위원장인가 뭔가를 맡아가지고 기웃기웃해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자기 정치. 그것도 꼼수가 있어요.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몇 달 전에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그때 한번 난리가 났었죠. 이제 구속영장, 이재명이 구속영장 선고돼가지고 한 2명인가 더 구속시키자 나왔는데 이제 그게 통과는 안 됐어요. 그래서 사퇴 압박이 막 들어오니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사퇴 압박이 막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재명이? 원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건 뭐냐면 옛날 김종인처럼 정권을 다 줘서 당대표는 이제 유명무실해서 내려와야 되는 게 비상대책위원회. 근데 꼼수를 부려서 혁신위원장은 따까리 하나 둔 거예요. 자기 말 잘 듣고 자기 편인, 자기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꼼수를 또 이재명이가 부린 거예요. 잔머리를 또 불린 거예요. 근데 성공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 성공했냐? 이재명의 사주에서는 쉽게 말해서 토가 없어요. 근데 김은경의 사주에서는 토가 아주 많아요. 그럼 궁합이 좋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그리고 토가 많은 사람들은 또 기가 얇아요. 그런 여자를 혁신위원장 따까리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시간을 벌기 위해서. 본인도 여우덫에 딱 잡혀갖고 있는 걸 알거든. 그럼 이재명의 사주를 보면은 이재명이는 쉽게 말해서 토가 없는데 쉽게 얘기해서 토가 없는데 7, 8, 9, 10 이 넉 달간은 토금이 들어오는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운이 그런 운이니까 어쨌든 성공을 했죠. 이제 본인이 어떤 맨날 언론에서 시달리고 막 이렇게. 근데 김은경이가 이번에 노인 비하 발언을 함으로써 지금 이재명에는 약간 쑥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온갖 이슈가 지금 김은경이하고 그다음에 양이원용에 지금 막 다 이슈가 터지고 있는데 이재명에는 또 눈이 이렇게 뜨고 또 쪼개고 있을 거예요. 이게 왜 내가 그냥 나 좀 도와주라고 했는데 이건 뭐지? 나 이게 좀 편해졌네? 그래갖고 뭐 지금 휴가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휴가 원래는 사실은 제 마음으로는 무슨 휴가야 그냥 깜빵 가야지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어쨌든 이 이재명이 같은 경우에는 국힘에서는 가장 도움이 되는 의원이에요.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운이 좋은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당대표가 돼야 된다. 그때가 8월 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같은 경우에는 원래 7, 8, 9, 10월 달은 다 운이 좋아. 어차피 뭐 예를 들어서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어차피 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또 끌고 나갈 거라고요. 시간을 벌면서 끌고 나가요. 왜? 민주당 의원 다 죽어도 좋아. 나만 깜빵에 안 가면 돼. 얘 사고방식이 그거예요. 언제든지 또 자기한테 필요 없으면 또 버리는 게 또 이재명의 사고방식, 그 사주. 그러면 오늘은 김은경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김은경 사주를 풀어보기 전에
이재명의 사주를 한번 풀어봐서 왜 김은경이하고 궁합이 좋아서 요 달에 한 넉 달 동안에 운이 조금 괜찮은가, 요걸 한번 풀어드릴게요. 뭐 제가 몇 번 풀어봤기 때문에 그림 그려서 왜 그것만 이제 해드릴게요. 이재명의 사주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나무로 태어났는데 물도 있고 나무도 있고 햇볕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나무가 많고 물이 많고 햇볕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땅이 없어, 이 토가. 근데 이 땅이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이 토가 대운에서 60%가 들어와서 본인이 쉽게 말해서 많은 그런, 그래도 다 묻혔단 말이야. 잘못을 했어도. 근데 지금부터는 틀려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칼이 토하고 금이 필요한 사주예요. 그러면 이 토가 많은 사람들이 항상 이익을 주는 거야, 궁합적으로. 근데 김은경 혁신위원장 사주를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은 이제 금에 대해서 이제 조금 강의를 해드리면서 김은경 사주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금에 해당하는 사주는 딱 이제 신강, 내가 만약에 태어난 날이 일간이 경금이나 신금일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신강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그럼 그림이 두 가지 그림이 나와. 그럼 예를 들어서 신강의 그림은 어떻게 나오냐면 막 비가 올 때 금광에 갔다 생각하면 돼. 그럼 금광에 가면 큰 암석 속에 예쁜 금맥이야, 이렇게. 근데 보기는 좋은데 쓸 수는 없어. 그러면 얘를 포크로 이렇게 보다가 용광로에 넣어야만이 금하고 흙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불이 필요한 거고, 땔감이 있어야 불을 살려주니까 쉽게 말해서 땔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를 육친관계에 적용해가지고 풀어보면, 그러면 신강은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피가 이렇게 오는데 큰 암석 속에, 토 속에 큰 맥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돼요. 그러면 얘를 녹일 용광로가 있어야겠죠. 이 용광로가 필요하고 땔감이 필요하다. 거기에 육친관계를 붙이면 돼요. 육친관계는 오늘 제가 시간이 되면 그동안은 여자의 플러스 일간 육친관계를 안 해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어렵거든. 여자 사주에 플러스면 남자 기운이 있거든. 근데 그 육친관계가 되게 어려운데 그걸 이따 양이원형 사주 풀 때 육친관계를 다시 한번 해드리고요. 그러면 신강 이렇게 되면 내가 경금이고 신금이면 예를 들어서 이 금이 본인인 거예요. 이 금이 본인, 형제, 친구, 이걸 육친관계라는 비겁 겁재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금이 많으면 이 불이 꺼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들은 여자들한테는 인기가 없다. 이 사주의 대표적인 게 지금 김은경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를 이제 신강에서 이제 사주 푸는 거를 하면서 강의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이제 금이 많으니까 이 금이라는 건 본인, 형제 같은 여자들이야. 이 사주는 여자가 적인 거야. 왜냐하면 금맥이 많으면 이 불이 꺼지겠죠. 얘를 녹여야 되는데. 그래서 이럴 때는 여자들이 시기 질투가 많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암석이 본인한테는 엄마예요. 문서고 공부고. 그럼 이런 사주는 이 토가 쉽게 말해서 이제 본인한테 이제 공부고 엄마에 해당하는 기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이렇게 오는 거, 이게 이제 식신상관이에요. 식신상관. 본인한테는 자식, 사업체, 진로, 표현에 해당하는 거야. 그럼 비가 오면 불이 꺼지겠죠. 그럼 자식을 낳으면서 남편을 깨는 사주의 대표적인 사주예요. 우리가 이제 사별하는 사주다 이렇게 하는 게 이런 사주야. 그러면서 이 목이 없을 땐 100%예요. 왜냐면 비가 오면 나무가 없으니까 불을 막바로 꺼버린다. 식신상관이라서 무조건 남편을 치는 게 아니고 이 목이 있을 때는 수생목 목생을 해주는데 이 목이 없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목기운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게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금수상관격에 물이 많은데 나무가 없는 사주들은 100% 남편을 다 깨 아웃시켜요. 이혼하거나 남편 운이 좋으면 이혼, 나쁘면 사별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사주를 딱 오면 목이 딱 없으면 사별했죠? 아, 네, 제 팔자 왜 이래요? 근데 그게 그렇게 태어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 불이 본인한테는 남편에 해당하는 거예요. 남자, 직업, 명예, 자존심. 그러면 이 자식한테 교육을 굉장히 엄하게 시키겠죠. 왜? 내 남편을 깨고 직업을 깨고 명예를 깨고 자존심을 깨고 그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때려가면서 훈육을 시키는 게 이 금수상관격의 대표적인 교육관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자식들이 나를 존경하지 않으면 안 보는 스타일. 절대 자식한테 안. 나이 들어서도 쉽게 말해서 자식이 버릇없이 굴면 막 싸우고 안 보는 스타일. 반대로 교육은 되게 잘 시킨다. 그러면 이런 사주는 여자보다는 어때요? 남자가 본인한테는 이익을 준다 이렇게 보면 남편도 이익을 주는 거고 남자도 이익을 주는 거고 그 다음 자존심이 굉장히 필요하니까 자존심도 세고 그래서 자존심이 세서 여관에서 이렇게 미안하다는 소리를 안 해요. 잘못했어도 그냥 유감이다 이 정도지.
다 밝혀졌어. 잘못한 게. 근데도 미안하다는 소리를 안 하는 게 이 식신상간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또 고집이 세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인 사주예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어쨌든 이 불을 살려주려면 이 땔감이 들어와야겠죠. 이 땔감이 재물이에요. 아버지고. 뭐 이런 사주는 이제 놀래면 보통 여자들은 엄마야 그러는데 아빠야 그래요. 왜냐면 아빠가 필요하니까. 내가 필요한 걸 항상 선호하는. 이런 사주는 또 화초 키우는 걸 좋아하겠죠. 나무들. 근데 잘 죽어요. 왜냐면 금이 많은 사주들은 이 목은 나무는 어때요? 금 기운이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자꾸 죽어요. 근데도 이런 사주는 화초를 또 많이 키워야 돼요. 애꿎은 화초 키우지 말고 죽이지 말고 그냥 공원 같은 데 가서 나무에 기대고 있는 것도 풍수로 좋은 거예요. 그럼 이 사주에서는 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남들한테 돈 쓰는 걸 되게 인색해요. 돈에 대한 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언론에서 막 시끄러워지니까 저녁 때 인천에 무슨 한 100명 정도 모아놓고 한대. 근데 혁신이라는 게 그런데 쫓았다느라고 혁신이를 만든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 당원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고 그 당원들한테 가서 이재명이 이렇게 막 홍보하고 이게 하는 게 아니고 혁신일은 쉽게 말해서 이재명부터 혁신을 해야죠. 대가리부터 혁신을 해야지. 혁신이라는 건 사법 리스크가 걸려있는. 근데 하라는 짓은 안 하고 딴 데 가서 맨 그냥 사고만 치고 있어. 거기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윤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한 3년 동안 이제 거기에 이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임기가 3년인데 2년 동안은 이제 문재인 때 있었고, 문재인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알박기로 해놓은. 그러고 나서 윤 대통령이라고 말도 안 하고 윤 이름으로 부르면서 대통령 자도 안 붙이고, 내 윤 대통령 치하에서는 수치하고 치욕이었다. 치하에서 수치스럽고. 근데 1년이나 있었더라고요. 원래 금감원 원장이 대체로 바뀌면 보통 부위원장이 3명이에요. 그러면 다 사퇴를 해요, 같이. 왜 그러냐면 코드가 맞아야 되니까. 근데 1년이나 버티고 있었어. 근데 방송에서 들으니까 연봉이 3억이래. 3억 동안 1년 근무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치욕스러우면서 수치스러우면서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제대로 했겠어요? 국민의 세금을 3억이나 또 낭비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돈 받아 처먹고 이제 와서는 수치스럽대. 그래서 혁신위원장을 했대요. 돈 때문에 한 거지 무슨. 아니 돈 받으려고 붙어있었죠. 그렇게 싫으면 나가야지. 자존심 센 애가. 돈이 목이 없기 때문에 돈에 대한 집착이 커서 그런 거예요. 1년 동안 버티고 있었잖아. 그러면 아무 소리 하지 말아야지. 그거를 인천에 있는 그 당원들한테 가서 내가 1년 동안 있었던 게 다 모르는 거였잖아. 그럼 말을 안 하면 되지. 그런 걸 왜 말을 하냐고. 그럼 돈에 집착했기 때문에 있는 거지. 그럼 국민 세금 또 낭비한 거 아니에요. 문재인 시절 때 문재앙. 정말 쉽게 말해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 지금 건설 이 철근 빼먹고 그 LH 이래서 지금 난리가 났죠. 이건 일부분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얘기했었죠. 정말 나쁜 인간이라고. 할아버지 같은 얼굴로 선한 얼굴로 나와가지고 뒷구녕에서는 시민 공시지가 올려서 집값 올려놓고 세금 종부세로 뜯어가고 소득세 올리고 모든 세금을 다 올려. 그래서 그거를 나라 발전에 쓴 게 아니고요. 시민단체, 그 다음에 자기네들 이권, 자기 도와준 사람들 이런 데 알바끼 안 해놓고 그 세금을 가지고 지네들끼리 자기만의 리그를 한 거예요. 다 처먹은 거예요. 거기에 그냥 옳다, 물때 만났다 그러고 낚시꾼들처럼 국민 세금을 다 뜯어먹은 거, 다 논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딱 이권 카르텔. 그것 때문에 사실 윤 대통령을 뽑은 거예요. 검찰 출신에. 국민들이 그걸 바란 거예요. 그런 것들 다 세금으로 완전히 사기친 놈들, 뜯어먹은 놈들 다 회수하고 가방 보내고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검찰 정치에 아무 경험이 없는 검찰총장의 대통령을 뽑은 거예요, 국민들이. 또 조금 좀 빗나갔네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지금 절대 이재명이한테 해대는 일은 안 하겠죠. 왜냐면 이재명에는 약간 토가 없었잖아. 근데 이 사주는 토가 되게 많아. 그럼 이재명이한테는 해대는 일 안 하니까 이 여자로 인해서 또 크게 한번 사고 쳐놓으니까 언론에서 이 여자 얘들밖에 안 해. 그럼 몇 달 동안은 어때요? 조금 이재명이가 편안해지겠죠. 그래서 최고의 궁합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 달은 왜 이렇게 나쁜가, 이 여자가? 이번 달은 토달이에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이 이 땅이 이렇게 많은데 이 미토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땅이 서로 부딪히겠죠?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불이 꺼졌다. 이 불은 본인한테는 남편, 남자, 관운, 직업, 명예가 다 깨졌다. 그러면 이제 11월 달 되면 이제 물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꺼지겠죠? 근데 이재명이는 아까 나무가 많았는데 물이 들어오면 이제 땅도 갈라지고. 근데 이재명이 11월 달부터는 굉장히 나빠요.
좀 대운도 나쁜데다 일년운도 올해가 나무가 들어와서 땅이 다 갈라지거든. 두고 보면 알아요. 제가 예언해서 틀린 게 하나도 지금까지는 없었다. 거기에 이제 양이원형 같은 경우에는 난 사실은 이 여자 사주를 보면서 느꼈던 거는 뭘 느꼈냐면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구나. 제가 항상 그 몇 달 전, 한 6개월 전에도 얘기한 게 있어요. 민주당은 첩저인 늪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거고 이재명이 때문에. 그리고 나서 완전히 침몰할 거다. 이렇게 제가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틀림없이 이 노이즈 마케팅하는 의원들이 분명히 나타난다. 그것도 제가 예언했어요. 그게 대표적인 인물이 뭐 정청래, 최강욱이, 그다음에 뭐 당장 생각 안 나도 하여튼 몇 명 있어요. 많아요 그런 사람. 노이즈 마케팅. 그 중에 양이원형도 하나예요. 사실 이 양이원형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여자 이 사주 이제 좀 이따 풀어보겠지만 같은 여자들하고 별로 인기가 없어요. 동료들하고. 밥도 같이 안 먹어. 왜? 환경운동가 출신이에요. 사회단체. 이 사회단체라는 건 제가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데 물론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 사회단체에서 저한테 막 뭘 하겠죠. 그런 겁 안 나요. 왜?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왜? 한 번도 피땀 흘려서 자기가 돈을 번 사람들이 아니에요. 후원금을 받거나 어떻게 하면 보조금 받고 이런 걸로 해서 크게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이런 시민단체예요. 그걸 만든 사람이 이 문재양이에요. 문재양. 시위하는 게 싫으니까. 또 자기도 그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또 탄핵될까봐 겁이 난 거. 근데 되게 웃긴 게 환경운동가라는 사람이 그 TV에서 보면 그냥 머리 보셨어요? 스프레이를 얼마나 뿌리는지 머리가 딱딱하니 보여. 환경을 좀 위해서 스프레이 같은 거 조금만 뿌리세요. 환경운동가라면 이렇게 스프레이를 많이 뿌려. 그러면 제가 좀 이따가 제가 양이원형 사주를 한번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